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8월부터 꾸준히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정부와 국힘 그리고 수구 언론은 코웃음을 치면서 음모론이다, 망상이다 라고 비난했는데요. 민주당은 계속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예고하면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기습적으로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는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30분 만에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켜고 국민들에게 국회로 와달라.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하면서 국회로 올 것을 이야기를 했고 또 빨리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누구 하나 지체되는 사람 없이 국회로 집결을 하게 됐고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국회 문을 봉쇄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을 넘어가면서까지 들어왔고 그러면서 불법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투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12.3 내란 사태의 그 진상들을 파악하면서 윤석열 탄핵을 강력히 호소하는 그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서 탄핵 정국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그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내면서 일사불란하게 혼란한 전국을 수습 중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사람들은 칭찬과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진행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52.4%가 나오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국힘은 25.7% 최저치를 보이면서 민주당과 국힘 간의 지지율 격차가 최대치로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한 10대 학생들, 20, 30대 청년층 사이에서도 민주당은 10%포인트 이상의 지지율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불법 비상계엄 뒤에 두드러지게 일을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들으며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배경에 지난 40총선에서의 시스템 공천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수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위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협치라는 명목하에 국힘과 타협하면서 개혁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개혁적, 반민주당적 성향을 띤 비명계 의원들이 또한 윤석열을 위시한 국힘, 정치검찰 및 사법부, 수구 언론은 비판하지 않고 오로지 같은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과 사법 리스크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윤 정권을 위시한 그 수구 세력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작과 날조로 악마화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로 인해 윤 정권의 패악에 제때 맞서지 못해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큰 지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22대 총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이른바 시스템 공천을 표방하면서 반민주당적인 비명계 의원들을 물갈이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수구 언론에서는 이낙연 등 탈당한 비명계 의원들의 행보를 가지고 친문과 친명의 갈등, 문명 갈등으로 부각시켰고요. 또 비명행사, 친명횡재라면서 민주당의 총선 위기를 조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냐며 반문을 했습니다. 이어서 지금은 잠시 새로운 선수들로 또 기존의 선수들을 새롭게 훈련하고 단련하는 과정이어서 많이 시끄럽지만 본질을 지켜봐 달라 라면서 수구 언론의 비판을 일축시켰습니다. 이를 두고선 심지어 정규제 전 펜앤드 마이크 주필조차도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은 쑥대밭이 되고 국힘당은 현역불패로 조용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개혁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선 오선 능구렁이들을 내보내고 당을 새로 새판짜기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비명계를 몰아내고 175석이라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시스템 공천 이후에 민주당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 대우하면서 행동하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내걸고 윤 정권과 맞서 싸우고 견제하면서 그 역할들을 충실히 이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이 자신의 수족으로 삼아서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는 그 정적을 제거하는 데 이용한 검찰과 감사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특활비 삭감,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즉 윤석열을 제대로 직격하는 신의 한 수였던 거죠. 다른 하나는 비명계에 의해서 가려졌던 인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민주당 내에 실력 있는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인재들이 대거 영입되었고 이들의 능력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계기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례로 김민석 의원의 경우 지금은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탄핵 국면에서 당 전략을 구상하고 핵심 논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 출신 김병기, 박선원 의원과 군 출신인 김병주, 부승찬 의원이 내란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을 수집해 오면서 탄핵 정국의 맥을 정확히 짚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21대와 달리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명계를 몰아낸 민주당의 공천이 잘못됐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한 것이 무색하게도 현재의 민주당은 참 개혁적이고 추진력 있고 말끔하게 여러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21대의 민주당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윤석열의 불법 친위 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비명계가 있었던 민주당은 윤석열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이에 대응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혹은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에 비명계가 사라진 지금의 민주당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회악 윤석열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조속한 윤석열의 파면과 더불어서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차기 정권을 획득할 대통령 및 수권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굳혔습니다. 오히려 현재 집권 여당인 국힘이 지난 총선 시즌에서부터 인적 쇄신을 포기한 채 친윤계, 친한계 내부 알력 다툼만 했고요. 이후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는 더욱 수구화되며 윤석열, 김건희 방탄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까지 방탄하고 탄핵을 반대하면서 내란의 힘, 범죄의 힘으로 전락해버리며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 국힘은 심각한 내용 속에서 이름을 바꾸고 새로 창당하거나 혹은 개혁신당에 흡수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표와 강한 민주당은 진정한 민생 정치를 실현하면서 찬란한 민주국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